스팍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 동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외부 파일을 읽어서 만드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스팍 컨텍스트에서 이제 파일을 읽거나 작업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RDD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RDD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이제 바꿔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이런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강의 자료에 제시된 것처럼 몇 가지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RDD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드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팍 세션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여기 강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스팍 세션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걸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이 직접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팍 세션의 변수를 스팍이라고 하면 그 스팍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 중에 레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레인지는 어떤 범위의 값을 가지는 그런 칼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 하면 0부터 99까지의 값을 가지는 그런 한 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팍.range 100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그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 스키마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id라는 한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그 칼럼 안에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해서 이제 세 개의 행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칼럼 이름은 id이고 그 다음에 값은 0부터 0, 1, 2 해서 세 개의 이제 칼럼이 보여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으면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칼럼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with column renamed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첫 번째 현재의 칼럼 이름인 id를 넘버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버를 바꾸면 칼럼 이름이 넘버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숫자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목적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또 방법 중에 하나는 그 파이썬에서 그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튜플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튜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my rows 해가지고 튜플이 이렇게 있으면 그 튜플의 값이 첫 번째 칼럼은 이렇게 문자열로 1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칼럼은 숫자로 1. 그런데 이제 이런 칼럼들로 구성되어 있는 튜플들을 만들 때 이런 튜플들의 데이터 타입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열로 되어 있고 두 번째 칼럼은 숫자다. 그러면 이제 모든 투플들이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투플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대괄호로 해서 이제 묶어주면 myrow2라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myrow2는 어떤 데이터냐 그러면 각각의 원소는 두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플이고, 이런 투플들이 모여져 있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뭘로 바꾸느냐 그러면 파이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예제에 있는 것처럼 스팍이라는 스팍 세션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미 만들어졌겠죠. 스팍 세션 변수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스팍이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create data frame이라는 그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df_row2라고 하면, 그럼 이제 df_row2를 한번 실제 내용이 뭔가 해서 쇼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칼럼은 칼럼의 이름을 주질 않았죠. 단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뭐만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myrow2라는 리스트를 이제 이 함수에 그 인자로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럼 이 myrow2를 인자로 받아들여서 create data fram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스팍이라는 스팍 세션 변수가 dfrow2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을 때 칼럼 이름은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팍 세션에서 자동으로 칼럼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언더스코어 1이고 두 번째 칼럼은 언더스코어 2고 이렇게 이제 칼럼 이름은 자동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각각의 튜플이 이 데이터 프레임의 튜플로 이제 이렇게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팍이 파이썬의 데이터들을 이제 입력받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칼럼 이름을 자동으로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칼럼 이름을 앞에서 공부한 with column rename들을 사용하면 칼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럼 이름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칼럼의 데이터 타입이 뭐고,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데이터들이 그 칼럼에 저장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이 지정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칼럼 이름도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이제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서 그런 스키마에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다 데이터 관리를 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struct typ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struct type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고 요 가로를 하고, 가로 안에는 뭘 입력을 하느냐 그러면 리스트를 입력을 해요. 그럼 각각의 리스트는 각각의 칼럼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예를 들면 칼럼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첫 번째 칼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두 번째 칼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칼럼들이 만들어지면 이 스트럭처 타입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가 되는 겁니다. 전체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칼럼을 보면 그 칼럼에는 맨 처음에 칼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은 네임이고, 두 번째 칼럼은 넘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 스트링 타입이냐 또는 인테저냐. 근데 여기서는 보면 스트링 타입으로 했네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잘못됐네요.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은 거죠? 인테저 타입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요 아래에 보면 프린트를 쇼를 해보면 1, 2, 1,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해놓으면 요 1, 2가 숫자처럼 보여도 이게 뭘 나타내는 거죠? 문자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인테저로 이렇게 해놔 놓으면 그 1, 2가 뭘 나타내느냐 그러면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지정을 해 줘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정하면, 그 다음에 create 데이터 프레임을 할 때 뭘 입력 변수를 인자를 두 개를 주는 거죠. 데이터도 주고 그 다음에 스키마도 같이 이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myRow라는 파이썬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면 mySchema라는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yRow라는 리스트를 만들 때,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는 그 리스트의 구성 요소가 뭐였죠? 튜플로 이렇게 정해줬는데, 튜플로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row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그 행이라는 그 row라는 데이터 구조로 정해줘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row라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row를 사용을 해서 row라는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튜플로 만들어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row를 뭐 포함을 시켜도 되고 포함을 안 시켜도 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키마의 세 번째 있는 이 true, false. true가 있으면 그 값에 또 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false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하는 것은 이제 프린트 스키마를 해보면 알겠지만 nullable, 그러니까 null 값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true라는 건 null 값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고, false를 하면 이제 null 값이 들어가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면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구조의 그런 데이터들만 입력이 돼서 그런 데이터들로만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는 사전에 먼저 정의한 후 이것을 읽어드리거나 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트럭처 타입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고, 그 스트럭처 타입 안에는 스트럭처 필드들이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nullable은 null 값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null은 이제 none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A 데이터라는 이런 파이썬의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리스트에는 이제 인자들이 튜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튜플은 김 12 40.7, 두 번째 튜플은 25.3 25 난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이 A 데이터를 읽어서 A 스키마에 맞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 요 데이터들이 뭘 충족시켜야 됩니까? 여기서 스키마에서 지정해 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각의 필드, name이라는 필드가 첫 번째 필드죠. 이게 name이라는 필드고 칼럼이고, 두 번째가 age라는 칼럼이고, 세 번째가 weight라는 칼럼인데, 각각이 null 값이 false, 그러니까 null 값이 입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요 세 번째, 두 번째 튜플의 세 번째 칼럼 weight에 null이 입력이 됐고, 세 번째 칼럼에 세 번째 튜플의 두 번째 칼럼에 또 이 null 값이 난이 입력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요 A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A 스키마에 부합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 오류냐 하면 이 처음에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첫 번째 튜플을 처리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튜플을 이제 처리하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튜플의 세 번째 칼럼, 세 번째 필드 weight가 this field, 이 필드가 not nullable, null 값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null 값이 입력되는 게 false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false이기 때문에 not이죠. null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none이라는 그 파이썬의 null 값을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없다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스키마에서, 그러니까 스팍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스트링 타입, 인테저 타입, 플로트 타입 이런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뭐 인테저, 스트링 뭐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그 다음에 플로트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유형의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파이썬이라든지 뭐 스팍이라든지 아니면 SQL이라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공부를 하다 보면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뭐 데이터 타입이나 명령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그걸 이제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동일한 그런 이제 이름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이제 이해를 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뭐 다 외우기가 불편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때그때 뭐 매뉴얼을 찾든지, 요즘은 종이로 된 매뉴얼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웹에 가서 뭐 전자 파일을 한번 찾아봐 가지고 적절한 그런 이제 이름들을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스키마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null 값이 잘못 지정되면 오류가 난다는 걸 봤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A 스키마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null 값은 이제 뭐 null 값이 다 입력해도 괜찮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첫 번째 칼럼은 문자열이고 age라는 두 번째 칼럼은 인테자고 세 번째 weight라는 세 번째 칼럼은 실수 float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면 그래서 요렇게 C 데이터를 읽어서 요 A 스키마에 맞게 부합되도록 C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오류가 나오느냐? 그러면 weight 세 번째 필드인 이 weight가 지금은 뭘로 돼 있죠? 스키마에는 float 실수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C 데이터가 40.7, 40, 70. 그래서 두 번 40하고 70은 뭡니까? 이게 정수죠. 실수가 아니라 정수, 즉 인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loat 타입인데 실제 입력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인테자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C 데이터를 이제 바꿔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40.7, 그 다음에 40점, 그러니까 점만 찍으면 이것은 그냥 점만 찍은 것이나 또는 40.0 한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실수로 float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70점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이런 B 데이터를 동일한 A 스키마에 맞춰서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그러면 오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로우에는 이름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빈 스트링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이제 빈 스트링으로 이제 입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인 경우에는 이름에 25.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25.3이 숫자가 아니고 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이 25.3은 숫자인 실수가 아니라 뭐죠?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수나 또는 이제 실수나 이런 숫자는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정수는 실수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거죠. 정수가 들어오면 그 정수가 실수로 안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 타입은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어떤 데이터 타입은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다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뭐 대표적인 것만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한번 해보면 돼요. 해보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하고 발생 안 하는 경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렇게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쫙 처음 작성할 때 첫 번 작성할 때 오류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그걸 수정을 해서 오류가 없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코드를 만든다. 그래서 코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첫 번째 코드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지난 강의 시간에 이야기했냐 그러면 디버깅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그가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를 없애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벌레를 하나씩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다 외울 필요가 없고 처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 완벽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 개발을 할 때 버그가 작으면 수정하는 작업이 훨씬 간단하고 훨씬 좋겠죠. 그래도 뭐 버그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걸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데이터 타입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어떤 데이터 타입은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 하는 것 등을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은 이제 떨쳐버릴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 학생들이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꾸 프로그래밍 개발을 시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시험 답안지를 쓰면 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개발은 시험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정 시간 동안 오류가 없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스팍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인테저 타입도 있고 플로트 타입도 있고 스트링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0과 1의 값을 가지는 바이너리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불리한 값을 가지는 불리한 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저 중에서도 숏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롱 타입이 있고 그래서 인테저 타입은 뭐 숏도 되고 롱도 되고 다 되는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 중에서 자릿수가 긴 게 더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강의 후반부에 가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만은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날짜를 처리할 때 특히 이제 빅데이터 영역에서는 날짜를 굉장히 많이 처리하죠. 그래서 날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타임 스탬프 타입하고 데이터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키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었죠? 스트럭처 타입하고 스트럭처 필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타입이나 스트럭처 필드는 하나의 결국 이제 레코드 구조를 정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필드는 각각의 그 필드 또는 칼럼의 그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는 방법이고 스트럭처 타입은 그 스트럭처 필드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파일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